안녕하세요. 231028 세수정 수행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이용해 수학자가 하는 논리적, 수학적 사고란 과연 무엇인가,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수학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분량상 저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인상이 깊었던 총 3개의 주제들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 추정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르미 추정이란 실제로 존재하였던 페르미라는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의 부소장이 만든 추측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는 게스티메이션력을 부르죠. 실제로 페르미는 이것을 통하여 핵폭탄의 위력을 거의 근사한값으로 맞춰냅니다. 이러한 페르미 추정은 그저 기초 지식과 추론만을 이용해 근사값을 얻는 과정을 거치죠. 저는 이 페르미 추정이 궁금해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페르미 추정은 절약 문제와 유량 문제로 나뉩니다. 절약 문제에는 소유 접근법과 존재 접근법이 있는데 이는 각각 개인, 가구, 법인 기준과 면적, 단위 기준으로 나뉩니다. 또한 유량 문제에는 수유적 측면에서 측정하는 거시, 매출 측정과 공급적 측면에서 측정하는 미시, 매출 출력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의 4가지 구성으론 총,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현실 등이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아바타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그림이나 소리가 자연스러워져야 하는데요. 이 중 그림은 화살을 사용하는 비트맵 방식과 선과 도형으로 표현하는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웨이브 방식과 미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구현한 사례가 바로 있는데요. 바로 은행에서 메타버스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정경신문에 따르면 은행권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계좌시설 등 뱅킹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은행권 중 하나인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연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도 방정식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하지만 사랑 방정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만든 사랑 방정식인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사랑 방정식은 위상수학이라는 분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상수학은 공간 속 점, 선, 면, 위치에 관해 크기는 상관없이 형상과 위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론만 들어보면 언뜻 지루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위상수학을 실제로 과학과 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ADHD라는 정신적 질환을 위상수학과 연합하여 만든 것인데요. 위상수학을 ADHD 진단 방법에 적용한 방법은 바로 객관적 신경생물학적 데이터에 위상수학 데이터 분석 방법을 뇌 영상 분석에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주제인 페르미 추정을 보며 수학은 무조건 답을 정확하게 구해내는 것만 수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추측하는 방식으로도 답을 추론해내는 것도 수학인 것을 배워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본 결과 페르미 추정이 항상 옳지만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실제로 페르미 추정을 활용한 사례에서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페르미 추정으로 도출을 냈지만 결과는 그와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페르미 추정은 추정일 뿐 예외의 결과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페르미 추정이 우리의 실생활의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주제 2번째로 선택한 메타버스라는 것은 기술이 다른 여러 기술과 융합하여 활용된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융합하여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겐 정말 인상 깊은 주제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은행에서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이프랜드라는 자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이프랜드로 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관광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메타버스는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3번째 제 주제는 바로 위상 수학이었는데요. 실제로 추상적 개념인 사랑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인슈타인처럼 다른 추상적 개념이나 질량이 없는 물체를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통합적으로 느낀 점은 바로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수학들이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성이 제일 뛰어나다고도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 책을 읽기 전엔 과학이 모든 과목들과의 연계성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였지만 수학이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잘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수학이 가장 연계성이 뛰어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주제 말고도 필즈상, 노벨상, 그리고 방금 말한 위상수학에 또 다른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으며 수학에 대한 공부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수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이미 수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많이 느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즉 수포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에 대한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도 수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포자이기에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없었지만 점점 볼수록 수학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저를 감회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적 사고가 발달되는 나이가 14세부터 17에서 18세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 나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학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학을 더 심도 있게 옹고이지신의 말을 깃들어 처음부터 차곡차곡 수학을 배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